암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 좀 골라주세요. 을 드시면 암세포한테 그냥 밥을 준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볍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중에 제일 나쁜 거는요? 되게 맛있긴 한데 그쵸?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비싼 쓰레기다, 뭐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에는 10명 중 3명이 암에 걸린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어떤 성인병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돼요. 어떻습니까? 제가 암 환자분들 진료를 볼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좋은 치료법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암의 생존 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했어요. 그래서 암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제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암에 걸렸지만 예전 비해는 조금 더 더딘 마음, 둔한 마음으로 암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는 해도 또 암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암은 그렇게 우습게 볼 수는 없는 병이에요.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서는 암 진단을 그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이셨던 분은 또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암이 흔하다고 하지만 무서운 병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미리미리 좀 예방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암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 좀 골라주세요. 어떤 음식이 암에 나쁜지, 어떤 게 몸에 좋은지 이걸 알고 있어야 평소에 식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암에 안 좋은 음식들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암에 안 좋은 음식,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술입니다. 네, 술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좀 먹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된 물질이에요. 술이 어떤 암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술을 한 잔이라도 먹게 되면은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소주는 요만큼, 맥주는 요만큼, 와인은 요만큼 잔 정도만 먹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좀 위로하면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걸까요? 와인 한두 잔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요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술은 단 한 잔도 안 좋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알코올 50g, 이게 맥주 2잔이거든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마신 사람들의 경우에 유방암의 발병 위험은 5배까지 높아지고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은 4배까지 높아진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흡연하시는 분들, 특히 술 드시면 흡연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암세포를 그냥 몸에다가 쏟아 붓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술은 1번으로 꽂으시면서 본인도 술은 좀 드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사람은 아우, 저 의사도 드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몸에 별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이 마시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한쪽에 가지고 있으면 드시는 양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포도주 한 잔이면 심장병에도 좋다는 그 연구는 또 왜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이 항상 갖다 붙이는 근거긴 한데요. 그 연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에 비해서 심장병의 발병률이 오히려 더 낮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람들은 와인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후에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와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두 나라 사이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교육 수준, 뭐 생활 수준, 식습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난 거지 단지 와인 때문에 그렇게 난 건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이거를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어허, 이 술 드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는 단지 술에 약하다는 거, 이렇게 가볍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술을 마시게 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발암물질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해한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작용하는 효소가 ALDH2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효소예요. 유전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이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맥주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빨개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술을 먹인다,
그러면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그냥 그대로 몸 안에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머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가 지속이 되고 계속 반복되면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굴 빨개졌는데 많이 마시니까 뭐가 생겼는지 요즘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체질이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이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있고 또 키워지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술을 계속 먹으면 술이 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생화학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유전적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약하신 분들이 굳이 억지로 그렇게 술을 먹어가지고 주량을 늘린다. 이것도 좀 위험한 부분이죠. 술은 백해무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암 예방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암에 안 좋은 두 번째 음식은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를 들고 싶어요. 이런 가공육이나 적색육 같은 경우도 또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적색육을 하루에 50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18%까지 높아지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햄을 어차피 들어온 햄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보드라운 햄을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삶아 먹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 하면 좀 나쁜 물질이 얼마 정도 제거될까요? 선생님은 부대찌개 안 드세요? 저도 먹습니다. 스팸 구워가지고 밥 위에다 올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긴 하잖아요. 광고도 그렇게 나오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 위에 발암물질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스팸이라고 하면 어쨌든 돼지고기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잡육을 한 거죠. 예. 근데 원래 고기 색깔은 시뻘건데 스팸 색깔은 그렇지 않고 좀 분홍색에 네. 가깝죠. 이게 이제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특수한 물질을 넣은 거잖아요. 이 물질이 바로 아질산염이라고 부르는 물질인데요. 아질산염 자체도 2군 발암물질이긴 한데 이게 단백질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로 변하게 돼요. 어머나. 예, 이 과정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에다가 스팸을 구워 먹으면 온도가 180도까지 올라가는데 물은 1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발암물질이 좀 적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다음으로 피해야 될 것은 혈당을 팍팍 올리는 그런 당분들, 특히 혈당을 빨리 올리는 단당류가 들어간 식품들이에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을 20배나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드시면 암세포한테 그냥 밥을 준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어떤 걸까요? 우리 딱 먹었을 때 단맛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디저트? 이제 당분이 높은 거죠. 디저트는 뭐 상식적인 거고요. 빵이라던가 아니면 밥 중에서도 쌀밥, 떡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중에 제일 나쁜 거는요?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싶긴 해요. 아이스크림은 우리 당분뿐만 아니라 또 포화지방이나 다른 발암물질 논란도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굳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녹은 아이스크림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 엄청 달고 엄청나게 느끼하잖아요. 아이스크림은 차가워서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당분이랑 그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들어있고요. 또 아이스크림이 잘 안 녹게 만들려고 거기다가 카라기난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홍조류에서 추출한 다당류긴 한데 발암물질 논쟁이 좀 있어요. 이거를 꾸준히 먹으면 몸이 만성 염증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대장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굳이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 참 그게 참 너무나 맛있어서 체리 주빌레 잊을 수 없는 맛인데 자,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암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좀 놀라운 거 하나를 찾았는데요. 혹시 젓갈은 좀 드시나요? 한국 사람이 젓갈을 멀리할 수는 없죠. 가끔이라도 먹죠. 젓갈도 또 그 발암물질일 수 있다 이런 논란도 좀 있어요. 짜도 너무 짜죠. 예, 소금 때문에 암이 걸린다 뭐 이거는 아니긴 한데요. 소금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게 결국은 또 단백질이랑 반응을 해서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란젓이라던가 낙지젓갈 이런 거 되게 맛있긴 한데 그쵸.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비싼 쓰레기다 뭐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 있어요. 자, 김치는 어떨까요? 김치가 발암물질인가 하면은 그런 근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는 뭐 발암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건강식품이죠. 김치에 들어가는 뭐 마늘이나 파에 뭐 알리신 같은 항염증 성분도 많고요. 배추에 있는 시토스테롤, 유산균
이런 것도 면역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부 해안가 지방에서 김치는 우리 젓갈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같은 게 들어간 김치의 경우에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의 함량이 확실히 높게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젓갈이 들어간 김치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또 이 니트로사민이란 물질이 온도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0도에서 4도씨 사이에서 발효시킨 김치의 경우에는 이 물질이 거의 생기지 않는데 17도 이상에 좀 방치한 경우에는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푹푹 쉰 김치 맛있다고 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조금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은 해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요거트나 우유 이런 것들이 유방암을 좀 일으킨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예,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이런 여성 질환들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유나 유제품은 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면 우유가 분해돼서 나오는 갈락토스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갈락토스가 난소 암세포를 자극한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가 있는데 하루에 우유를 3잔보다 많이 드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난소암의 발병 위험이 높더라 이런 결과도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유방암은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인 IGF-1이라는 물질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유를 하루에 한 3잔, 4잔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 높은 걸로 확인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유가 그러면 무조건 발암 물질인가? 이건 아니거든요. 몸에 좋은 물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우유 같은 경우 여성분들 특히 하루에 1~2잔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되고 몸에 좋다고 막 많이 드시는 것만 좀 피해 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